자,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 이른바 건강을 이슈화시키고 있는 분위기인데 실명 위기가 있다라고 이제 변호인 측에서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잠깐 영상 보겠습니다. 황반 변성이라는 게 치료를 제때 받지 않으면 실명 위기에 이르는 병입니다. 더군다나 또 당뇨와 겹쳐 있기 때문에 상태는 되게 심각한 상태입니다. 최 의원님, 윤석열 전 대통령도 김건희 여사 못지않게 건강이 안 좋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실명 위기 얘기까지 나왔는데 당뇨 또 황반변성 얘기도 좀 나옵니다. 이게 사실 그대로 방치하면은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긴 한데 우리나라 구치소가 이렇게 이 수감자들의 어떤 건강이라든지 질환을 관리 못할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가요? 그렇죠. 이게 저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구속되고 예. 제가 당시에 자유한국당 의원들한테 들어보면 이게 대통령인데도 전혀 차별 없이 그냥 수영 생활을 하고 너무 더워서 사실 여름에는 그래서 뭐 이런 것까지 있었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수감되고 나서 복도에 예. 대형 에어컨을 설치해서 그 바람이 그 재소자 방으로 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까지 좀 했다는데 그만큼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죠. 우리나라 그 구치소나 교도소 실제로 가보면 굉장히 예. 열악하고 특히 식사가 당뇨식이 없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너무 짜서 식사를 거의 못 하셨다는데 그러니까 당뇨식이 없으면 당뇨 환자들은 당뇨가 계속 악화되는 거죠.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그 수용 시설이 고문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시설이 아니고 예. 교정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교화시켜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다시 복귀시키는 것이 교정 시설인데 예. 그 너무 힘들게 한다면 교정의 기능이 없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건강이나 그 여러 가지 몸 상태를 굉장히 보는 그런 교정 행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윤 전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 앞에 평등으로 뭐 그런 그 의무를 당연히 행사해야 되지만 예. 그러나 건강이 악화된다면 어쨌든 좀 최소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좀 존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치료나 이런 것을 막거나 그리고 그 치료하면서 이동할 때 수갑을 채우거나 이런 것은 굉장히 좀 구시대적인 인권 유린 행태가 아닌가. 교정 당국에서 좀 저런 부분을 좀 국격에 맞게 좀 예. 제대로 예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잠깐 얘기가 옆으로 새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 그 뭐 바깥에 있을 때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집에 있거나 일상생활을 할 때처럼 뭐 당뇨 관리를 뭐 끼니마다 이렇게 음식을 가려가면서 이 수용소 내에서 이 구치소 내에서 식사를 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다 치더라도 지금 최 의원 말씀하신 대로 이 좀 뭔가 이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뭐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수감자들은 그에 맞게끔 식사라든지 뭔가 처우를 좀 해줄 필요는 있는 거 아닌가요? 전직 대통령을 떠나서. 전직 대통령을 떠나서라면 예. 일반 수감자들한테 당뇨식을 주고 어떻게 합니까? 그건 불가능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이런 분들이 한둘이겠습니까?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제외하고요. 예. 그래서 뭐 처방은 받게 해줍니다. 언제든지 뭐 정말 심각하면 외부 진료도 받게 해주고 약도 주지만 뭐 당뇨식으로 뭐 개인을 위한 음식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예.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예, 그건 예. 불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뇨식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아니 그 대통령 시절에는 그렇게 술을 많이 드셨다고 소문이 자자하잖아요. 술이 굉장히 이 당뇨 망막증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탄주를 뭐 20잔, 30잔을 거뜬히 드셨다고 하는데 왜 교도소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아프신지 저는 좀 이해가 어렵고 예. 김건희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과 함께 다닐 때 그렇게 당당하게 다녔었는데 지금 갑자기 밥도 못 먹을 정도로 아프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교도소에 들어간 게 병이 난 거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본인들은 병보석을 통해서 나오고 싶은 것이 정말 나오고 싶을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봤을 때 아니 조사도 거부하는 전직 대통령, 진술을 거부하는 전직 대통령의 부인에 대해서 얼마나 호의적이겠습니까? 재판부가 만약에 병보석 해준다고 하면 정말 난리가 날 거거든요. 예. 그래서 먼저 본인들이 법치라든가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뭐 병보석을 높이는 것이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병보석이 될 가능성은 전혀 가장 없다라고 봅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이 변호인들은 실명위기가 있다, 빨리 치료를 해야 한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법무부에서는 그렇게 실명할 정도는 아니다.
거짓말이다, 이제 꾀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성호 법무장관이 SNS에 뭐 약간 그런 거를 이제 풍자한 노래까지 좀 올렸는데 그렇죠. 법무부는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 이런 뜻인가 보죠? 만약에 정성호 법무장관이 정말 의사가 예. 지금 이 상태로 그냥 가만히 놔두면 실명한다라고 하면 외래 진료 더 받게 하고 입원까지도 고려하겠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서 의사들이 진료한 바대로는 뭐 실명할 위기는 없다. 예. 지금 약을 잘 먹고 치료만 잘 받으면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지 괜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어떤 정치적 주장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겠다. 이건 거짓말이다라고 예. 하는 것을 강하게 발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추자 씨의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이 노래를 정성호 장관이 SNS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 다 거짓말이라는 건데 서 변호사님, 그럼 이건 또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말 실명 위기가 있으니 빨리 가서 뭐 이렇게 구속을 취소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밖에 나가서 원하는 병원에서 적절한 의료 행위 조치를 받을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주장처럼 불어 안 돼. 이런 건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결국에는 이제 서울구치소장이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법무부 장관하고 대통령 측 사이에서 소장이 판단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결국 수용자에 대해서 어떠한 예.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구치소장의 권한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구치소장은 결국에는 객관적인 그런 자료를 따져서 특히나 이런 질병과 관련해서는 이 구체적인 그런 질병이 실제 존재하는지 예. 의료 전문인의 소견이 어떠한지를 보고 실제 이제 외래 진료가 필요한지 여부를 따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기반해서 결국 구치소장이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정성호 장관은 소장에 대한 임명권을 갖고 있잖아요. 서울구치소장에 대한 임명권을 갖고 있잖아요. 바꿔버렸잖아요, 최근에. 그럼 기존에 있었던 서울구치소장이었다라면 뭐 가정하건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원하는 대로 뭐 서울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뭔가 좀 그러니까 당뇨가 심하다고 하니까 당뇨 환자에게 맞춤형 식사는 아니더라도 뭔가 더 혜택을 줬을 거다 이렇게 지금 의심을 해서 바꾼 거다 이런 뜻인가요? 사실 그런 차이도 실제로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 역시도 의료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예. 실제로 이제 외부 진료가 필요한 상황인지 그런 건강 상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일각에서의 그런 우려 역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구치소장 역시도 의료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예. 결국 이제 관련된 소견서를 보고 어떻게 평가를 할지 거기에 대해서 뭐 누군가는 외래 진료가 일단은 필요하다. 건강 상태를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외부 진료를 허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뭐 그 정도 상황까지는 아니고 다른 수용자들과의 그런 평등한 그런 관계를 고민했을 때 일단은 내부에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재량의 영역이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예. 현재 뭐 구치소를 관리하고 있는 그 책임자가 누군지에 따라서는 사실 조금 결론이 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이런 점들도 사실은 뭐 이번 서울구치소장 경질 상황에서도 조금 작용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그 일반 수감자들에 비해서 과도한 특혜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거는 논란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정성호 법무장관이 기존에 있는 서울구치소장을 경질한 것 그것도 일종의 정치적 행위로 그러면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최 의원님 얘기 먼저 좀 듣고 이승훈 네, 변호사님.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특검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실 정치적 수사지 않습니까? 이게 뭐 죄가 있어서 수사를 한다기보다는 정치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책임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한번 물어보겠다. 이러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용 생활도 그렇고 수사도 그렇고 굉장히 분노 수사, 분노 수감 이런 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흐르는 것은 이해갑니다. 하지만 저것이 한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정치가 예. 얼마나 가혹해질 수 있느냐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자신이 양형에서 굉장히 불리할 것을 감수하고 자기가 조사 안 받겠다는데 예. 굳이 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인치를 한다는 것도 사실상 외국에서는 고문이라고까지 예.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좀 글로벌 스탠다드 이런 것을 좀 보면서 우리가 교정 행정이라든가 그런 수사라든가 이런 것을 좀 정했으면 하는 것이 앞으로의 뭐 누구나 공평한 수사를 받게 될 그런 부분에서 예. 전개되는 게 맞는데 저는 윤 대통령이 차별받아 돼서도 안 되지만 기본적인 인권에 대해서는 최소한 존중해 주는 것이 맞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보통 사람과는 다릅니다. 한때 대통령이 됐던 민주적 정당성을 갖췄던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예우받을 가치가 충분히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 여인을 좀 가졌으면 하는 게 저뿐만 아니라 뭐 여러분들의 아마 바람일 겁니다. 예. 의료 수감자의 의료 처치행위라든지 또는 뭐 변호인 접견실을 사용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치소장의 재량권이 상당하다고 하면 기존 구치소장이 경질됐단 말이에요. 그럼 새로 온 이 서울구치소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자신의 임명권을 갖고 있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뜻과 배치되게 마음껏 자신의 재량권을 쓸 수 있을까요? 과연? 좀 부담감은 있겠죠. 상당히 부담감이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다만 변호인과의 접견은 제한할 수는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루 종일 접견해도 이걸 말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접견실이 지금 뭐 죄수진들이 쭉 있는 접견실이 있어요. 그러면 방이 쭉 있는데 다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요. 이게 다 유리로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재소자들이 하는 이 변호인 접견실이 아니라 별도의 접견실로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혀 동선이 겹치지 않게. 그런데 이 접견실을 개별적으로 쓰게 했더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독방이 작잖아요. 한 2-3평밖에 안 되잖아요. 에어컨도 안 나오고. 안 나오고. 근데 접견실은 에어컨도 나오고 평수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이걸 본인이 그냥 휴게실처럼 썼다는 거예요. 안에 있는 것보다 밖에 있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너무 과도한 특혜 아니냐. 그리고 그 구인영장에도 집행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접견실에서 그냥 휴게실처럼 쓰는 게 너무 특혜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좀 많았고요. 여기에 더해서 강희구 비서실장 있잖아요. 전직 비서실장. 예. 핸드폰을 갖고 구치소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핸드폰 가지고 통화를 직접 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그거는 이제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 것이 확인이 어느 정도 된 것 같기 때문에 아마도 구치소 내부에서 구치소장이 경질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보를 한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아마도 구치소장이 경질되지 않았을까. 이게 좀 큰 것 같고요. 이제 의구심은 있는데 예.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의 윤석열 개인에 대한 애우보다는 대통령이라는 예. 애우는 있어야 된다고 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걸 갖다가 너무 악용하는 것도 예. 저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조금 지엽적인 문제인데 뭐 오늘 조간신문 이렇게 쭉 보니까 그 윤 전 대통령과 이제 김건희 여사 모두 이제 구속이 되다 보니까 집에서 이제 키우는 반려견들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반려견 당연히 이제 걱정을 해야죠. 왜냐하면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청와대를 떠나면서 이제 두고 왔던 반려견을 어떻게 해야 될지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풍산계 사료비라든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으니까요. 이런 반려견들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나요? 이렇게 신문에 기사가 좀 나와 있길래 제가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 부부 같은 경우에는 자식이 없고 대신 예. 이제 많은 반려견을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구속이 되면서 그렇다면 반려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뤄야 할지 뭐 이런 점이 또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뭐 대통령 경호법상 이렇게 경호의 대상 그런 재산에 해당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예. 이 관리를 뭐 경호처에서 할 수도 경호실 직원들이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사실 뭐 입법의 위비라고 해야 할지 사실 워낙 이례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평가할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일단은 뭐 경호법상의 대상이 되는지 경호의 대상으로서 이런 관리가 필요한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또 지금 나오는 언론에 의한 뭐 일부 보도에 의하면은 또 이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뭐 그 지인이 뭐 관리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법적으로 따지자면은 사실 큰 쟁점은 아닐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봤을 때 뭐 사실적인 측면에서는 워낙 또 예외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조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참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 국가가 되긴 된 것 같습니다. 수감자들의 인권 문제, 또 이제 수감자가 키우던 반려견들의 뭐랍니까 동물권입니까 생명권입니까? 동물복지. 예, 동물복지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하나하나 다 관심을 갖고 이제 봐야 되는 그런 나라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반려견 얘기를 조금 했는데 지금 만약에 이제 반려견이 아니라 이제 자식들이 있었다. 근데 그 자식들이 아직 이제 성년이 이제 어른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부부를 동시 구속하는 거는 굉장히 재판부가 고심이 컸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 그런 사례들이 꽤 있긴 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모두 이제 공범으로 예. 그 수사가 진행될 때, 그래서 뭐 이제 만약 미성년의 그런 자녀가 있다라고 한다면 부부 중에서 더 죄질이 나쁘거나 혹은 책임이 큰 쪽을 한 명만 이제 구속을 하고 나머지 한 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무척 많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모든 경우에 그런 것은 아니고 또 예외적인 경우,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공범으로 얽혀 있는 그 범죄 혐의 사실이 너무나도 중대할 경우에는 예.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을 다 구속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남아있는 미성년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구청이나 이런 지방자치단체 혹은 위탁 시설에서 이제 관리를 받고 또 보육을 하는 그런 상황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 서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부부가 공범일 경우에 그러니까 둘을 동시에 구속시켜야 되는데 이제 미성년자 자녀들이 있으면 한 명만 구속시킨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부가 공범이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아까 이제 뇌물죄 얘기를 잠깐 해주셨었는데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12상 개헌과 관련해서 이제 정신적 피해 소송을 했고 법원 1심 법원이 10만 원씩 주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김건희 여사도 계엄의 공범 아니냐, 공동정범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시민들이 또 소송을 낸단 말이에요. 뇌물을 받아서 목걸이를 받아서 남편에게 뭐 비서실장을 누구를 임명시키게 하고 국가조창기도에 가게 하고 뭔가 사업상 혜택을 줬다라면 이제 공동정범이 되는데 김건희 여사도 12상 계엄까지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관여를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을 한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청구야 이제 원고들 측에서 이런 점이 의심이 되니 따라서 김건희 씨 역시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이 내란의 공범이다라는 주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이제 예상을 해보자면 결국 아직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는 김건희 씨가 이런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뭐 지금까지 드러난 다른 의혹들은 개인적인 그런 비리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 그런 정신적 피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기는 상당히 힘들고 결국에는 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한 이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공모를 했다든가 혹은 어떤 역할을 분담을 했다라는 점까지도 입증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를 따졌을 때는 국무위원이 아니고 또 군형 관계자의 그런 역할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이런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물론 뭐 앞으로 특검이 조사를 또 어떻게 해 나가고 어떤 내용들이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그 결론은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여튼 이제 전 국민이 그 법 전문가가 되겠어요 이러다가 여러 가지 이제 법률적인 문제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서정비 변호사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